personne n'a de meilleure idée. Je prendrais bien un moment pour rembobiner le film de ma vie. A pu se retrouver ici à garder les poubelles. 한성의 마로나 우리가 독도상이 이거 보자고 해서 본 건데 오랜만에 개봉작 한번 봤습니다. 네. 기본 정보 주시죠. 네, 요거 프랑스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 공통적으로 시간 짧죠? 92분입니다. 네, 전체 관람가고요. 안 그런 애니메이션이 지금 완성도 높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애니메이션 중에는. 개봉은 2020년 6월 11일 날 했었는데 누적 관객은 6천이 채 안 되는 5,827명. 네, 의식 있으신 분들이네요. 네. 오피니언 리더들이 보는 영화죠. 그렇습니다. 감독님은 아누카 다미안이라고 하시는데 모르죠? 되게 미안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저희는 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 성우 요 연기하신 분들은 이 이름을 뭐 굳이 언급하고 넘어가도 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글로 써놓은 이 발음들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네네. 또 읽다가 창피할까봐 그만둔 거예요. 정보 그거 전부죠. 전부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한 유기견 강아지의 삶, 짧은 삶을 환상적인 터치로 네. 보여주는 영화죠. 네. 꿈속에 있는 네. 듯한 느낌도 들고 아니면 개들의 오감은 또 사람하고 다르니까 동물의 네. 오감은 또 사람하고 다르니까 네. 개들의 감각 기관에 보여지는 세상은 또 과연 이럴까 싶기도 하고 누가 프랑스 영화 아니랄까봐 그러게 말입니다. 예술을 하셨어요. 네네. 애니메이션으로 예술을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그 스토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간결성 그리고 네. 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감정선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가 비주얼은 좀 화려하고 좀 난해하겠지만 하지만 애니메이션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별다르게 저기는 없을 것 같아요. 어려운 네. 점은 마로나라는 강아지가 네. 태어납니다. 주인이 갓 태어난 마로나를 9마리가 태어나요. 9마리가 동시에. 그 중에 한 마리를 이 주인이 이 아빠 강아지네 집에 갖다 줘요. 근데 아빠 강아지가 자기네 집에 들어온 이 새끼 강아지를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강아지네 집 주인이 이 새끼 강아지를 쓰레기통에 버리죠. 아빠 강아지는 품종견이니까. 네, 품종견이고 태어난 강아지는 잡종견이죠. 네, 믹스견. 그리고 엄마도 애초에 믹스견이었어요. 네. 엄마도 애초에. 네. 약간 그 요 강아지 모양새가 우리 집 동구랑 좀 비슷해요. 음. 여기는 까만색으로 나오는데 화면에는 분명히 까만색으로 네. 색칠을 해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자꾸 갈색 강아지라고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개가 보는 어떤 시각인 것 같아. 여기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색감이라든지 이미지들이 개의 감각기관으로 보이는 거를 표현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갈색 강아지. 우리 동구가 또 갈색에 딱 이런 외모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려진 강아지를 거리의 고개사가 입양을 하게 됩니다. 강아지 너무 기뻐하죠. 그래서 거리의 고개사와 공연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다 어느 날 거리의 고개사가 어느 큰 서커스 공연 기획자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지만 개는 두고 와라 라는 조건 때문에 고개사가 그 제안을 거절하죠. 그리고 계속 술로 나를 보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옆에서 강아지가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인의 앞길을 막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강아지가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허름한 재개발이 예정된 건물 공터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어요. 그때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온 업자에게 발견이 돼요. 네. 그래서 업자가 귀여워해주고 먹이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줘요. 이 주인공 강아지도 그 사람에게 참사히 마음을 열기 시작하죠.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시간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정이 들게 되어서 드디어 재건축업자가 강아지를 또 입양을 합니다. 처음에는 노모가 살고 있는 자기네 집, 어머니네 집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보살피려고 하는데 이 노모가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좀 약간 치매 상태에 있어서 큰 사고가 한 번 나요. 그래서 강아지가 크게 다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재건축업자의 집으로
강아지를 데려갑니다. 근데 재건축업자가 애초에 처음부터 자기 집으로 데려오지 않고 어머니 집에 맡겼던 이유는 와이프가 가해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네네. 근데 병원에 입원돼 있던 이 강아지를 본 와이프가 너무 귀엽다면서 입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데려가게 된 거죠.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와이프가 금방 실증을 냅니다. 이 와이프는 강아지를 키우고 강아지를 또 데리고 다니는 게 유행이기 때문에 자기들 친구 그룹 사이에서 그게 지금 막 트렌드로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가 이렇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왔던 것이고 그게 또 금방 실증이 났겠죠. 그래서 또 다시 파양의 위기에 처해집니다. 이 아저씨도 계속 그 와이프의 등살 속에서 보살피고 있지만 한계를 느끼고 눈물을 머금고 강아지를 방생시킵니다. 그죠? 마지막 공놀이라고 하면서 공을 저 멀리 던져요. 그리고 강아지가 그거를 집으로 간 사이에 돌아가 버리죠. 아저씨는. 강아지도 사실 그 공을 받으러 가면서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으면 이렇게 공놀이를 좋아하는 우리 주인이 누구와 공놀이를 할까? 아무도 공을 주워서 다 돌려주지 않을 텐데 라는 걱정을 하면서 떠나요. 그래서 숲에서 이렇게 혼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숲을 산책 나온 소녀에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소녀가 냉큼 자기네 집으로 데려고 가죠. 네. 그래서 엄마와 할아버지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래도 한 식구로 살게 됩니다. 그 집에서. 그래서 그 집에서 긴 시간을 살면서 소녀는 어느덧 청소년이 되고 이 마로나도 아기 강아지에서 이제 성견이 되죠. 네. 이때 강아지에게 마로나라는 이름이 생겨요. 네. 소녀가 네.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마로나라고. 이렇게 긴 시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이 집에도 또 이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소녀와 이 마로나가 또 한 번의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가 전체적인 줄거리 되겠습니다. 영화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어땠어요? 영화 어떻게 봤습니까? 일단은 아름답고 너무 네. 어떤 비주얼이라든가 이런 게 그리고 우리가 상상력 하는데 저런 것이 상상력이라는 거였구나 하는 맞아. 어떤 그 상상할 수 없었던 표현. 네네네 그 뭐 캐릭터들이 그 움직이는 동세나 하나의 작품을 갖고 있지 않은 수없이 많은 심지어 어떤 건 3D고 어떤 건 평면이고 어떤 건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어떤 거는 다리만 존재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화면에서 맞습니다. 사람이 돼서 구성원이 돼가지고 화면에서 지지고 볶고 복작복작해요. 그거를 개가 일종의 뭐냐면은 뭐 개가 보는 시선이라든가 아니면 개가 보는 시선을 단 한 번도 개였던 사람이 없으니 좋다 한번 풀어보자 하고 마음 놓고 풀어낸 것 같아요. 야 누가 내가 개였는데 그거 틀렸어 할 법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시각적인 충격과 즐거움으로 다가오고 스토리 자체도 너무 훈훈하고 그리고 초반에 그 등장하자마자 이 개가 죽는 씬으로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애니메이션 자동차 교통사고 로드킬 당하는 씬으로 시작하는데 이거 뭐야 하면서 너무 씁쓸하게 영화를 봤는데 나중에 후반부에 봐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초반에 안 보여줬으면 진짜 꺼이꺼이 울었을 뻔했어요. 뒤에 가가지고 진짜 나이 먹어가지고 눈물 네.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진짜 울었을 것 같아서 초반에 나는 이런 구성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지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이 최루물로 갈 수 있을 뻔했구나 라는 어떤 그 편집의 배려에 대해서도 크게 감사드린다. 아무튼 네, 필관람.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개강추고요. 네. 저는 몇 점 줬냐면 이거 몇 점 줄 수 있어요? 이거는 4점까지는 가야죠. 4점. 네, 이거 거의 뭐 다크나이트급이죠. 다크나이트. 네. 저도 4점. 저도 4점 줬고요. 다크나이트급. 저는 다크나이트에는 4.5점을 줬지만 네. 어쨌든 근래에 본 애니메이션 아니 어쩌면 역대에 본 애니메이션 중에 네. 가장 괜찮다. 저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제가 그때 간츠 5에 몇 점을 줬더라. 네. 간츠 5. 4점 줬으면 지금 까세요. 0.5점. 가만히 있어봐. 간츠 5 가만히 있어봐. 간츠 5 4점 줬네. 네네. 어쨌든 이거는 꽉 찬 4점입니다. 네네. 간츠 5는 살짝 빠지는 네네. 약간 싱거운 4점이라면 이거는 엄청 짠 4점이에요. 네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뭐 4.5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 네. 아까 말했듯이 이 저 캐릭터 주인공 캐릭터로 등장하는 이 마로나 이름이 세 개의 이름을 갖게 되는데 세 명의 주인을 만나게 되니까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름은 아홉이었어요. 네네. 아홉 번째로 태어난 네. 강아지다 해서 아홉이었다가 고개사한테 갔을 때 어떤 이름을 부여받고 재건축업자한테 갔을 때 또 이름을 부여받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소녀한테 갔을 때 마로나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 마로나라는 강아지 생김새가 너무 우리 집 개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 거기서 오는 정이 입이 또 엄청나죠. 확 되고 이 반려동물과 사시는 분은 이거 일단은 무조건 휴지 맞아. 꼭 각티슈 말고 저 두루마리로 하나 준비해 놓고 보세요. 아니면 뭐 수건을 하나 이렇게 네네. 끼고 보시는지 이렇게 봐야 되고 아유 너무 그냥 보고 나면 이동진 평론가가 4점 주면서 그 내내 미안해 그저 고마워라고 네네네. 평점을 달았는데 진짜 네. 이 말 뱉기 생각이 안 듭니다. 이런 감정 뱉기 이게 진짜 슬퍼서 눈물이 나오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고맙기도 하고 네네.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네. 하고 네. 슬프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100분 남짓하는 이 드라마 길이 중에 한 90분은 슬픈 장면이에요. 얘가 버림받고 고생하고 굶고 뭐 누가 와서 가끔씩 뭐 쓰다듬어 주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아유 또 저기랑 또 금방 또 버려질 텐데 안타까운 막 그런 순간들이 90분이고 한 10분 정도만 얘가 막 행복해하는 장면들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아유 얼마나 슬퍼하려고 지금 저렇게 행복해라는 게 계속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 저희 걔 밥 먹을 때 저 또 똥 만든다 이러거든요 제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망각. 네네. 이 삶 아닙니까? 아유 우리의 삶 같기도 하고 네. 또 하여튼 안타까운 시선을 거둘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네, 거둘 네, 수 없는 네. 상태에서 영화를 쭉 보게 됩니다. 또 하면은 또 왜 이렇게 또 이뻐. 아유 속이 상하는데 진짜.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성우 연기 강아지 아마 그 성우를 네네. 어린 배우 리지 브로체르인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네네. 읽는 건지. 네. 이분이 프랑스 사람인지 벨기에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네. 요 성우가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네네. 목소리가 이 강아지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목소리 연기 너무 괜찮았던 것 같고 특히 이 재건축업자 캐릭터가 건축업자답게 이렇게 선이 반듯반듯한 선으로 이렇게 네. 그려져서 보이거든요. 도라로방 같이 생기셨죠. 예. 딱 돌아섰는데 뒷모습에 정수리 부분에 원형 탈모가 이렇게 딱 있어. 네. 그 장면 왜 이렇게 웃기냐? 프랑스 사람 같아 역시. 그거랑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배경에는 또 청사진들이 그렇게 많이 쓰였잖아요. 도면이. 그런 거 보면서 또 자잘한 센스도 되게 느낄 수 있고 그 제가 또 요거 보면서 느낀 게 아니 요거 이 환상의 마로나가 영화 제목은 마로나로 돼 있잖아요. 이 걔가 많은 이름들을 가졌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이름이 이 개의 이름인 것처럼 이 영화 제목이 이제 장명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삶은 어떤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았든 간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종료하는지가 가장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막 이런 것처럼 마지막에 어떻게 종료되고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을 평가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거 김문수 씨나 김지아 이런 사람들 보면서 아니면 고은 시인까지만 하죠. 고은 시인까지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강아지의 마로나의 인생을 보면 일생을 고통 속에서 살거든요. 네네. 근데 아주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껴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만 가지고 그것만 갖고 막 이렇게 행복을 느끼고 꼬리는 막 흔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끝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뒤를 따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어떤 이런 삶을 보면 성윤의 삶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나는 저 옷장에 저 옷을 수백 벌을 그냥 짱 박아 놓고 또 행복하지 못한데 나의 삶이 또 반성돼. 그래서 제가 그 넷플릭스 미니멀리스트라는 다큐멘터리를 또 보게 된 것도 있거든요. 이 마로나 때문에. 저도 옛날에 그 어떤
르포 프로그램이었나? 또 뭔지 모르겠는데 그 선풍기 아줌마 그 네. 조금 당시에 그 시청자들한테 충격을 줬던 선풍기 아줌마란 분이 계셨잖아요. 네. 우리 대학교 때. 성형에 네. 중독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인체에 주입하지 못할 것도 스스로 주사기에 넣어 주입하는 바람에 참기름 막 이런 네, 거. 얼굴이 정말 부어서 선풍기만 해줘가지고 선풍기 아줌마나 불리시는 분이었는데 그 분을 이제 그 VJ가 카메라로 들고서 이제 한 며칠 동안 쫓아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그 아주머니를 그렇게 반기고 꼬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달가워하고 쫓아다니는 애완견이 집에 한 마리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게 여기서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 개가 주인의 미추와 가졌는지 빈곤한지 비루한지를 뭐 선악과 또 상관하지 않고 누가 따지겠습니까? 그거 음. 보면서 선풍기 아줌마 생각이 또 그냥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 인터넷 짤 중에 그거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병신 같아도 나만 좋아해주는 우리 개 뭐 이런 짤이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진짜 그 이거하고 또 이제 며칠 전에 그 똥오줌 못 가린다고 그 십몇 층에서 그 강아지 2마리를 던져버린 40대 남자. 아 그래요? 이게 또 떠오르고 아주 그냥 진짜 그래서 하여튼 요거 정말 볼만하고요. 네. 동물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분은 어떨까? 과연 이 그냥 환상적인 비주얼만으로도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그것까지 장담 못 하겠습니다. 개를 제가 생각할 때는 모두 다 귀여워한다고는 생각을 해요. 이 개가 생활 속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부산되는 털, 똥, 오줌, 먹이 챙겨주기, 뭐 같은 거 씻기기, 뭐 기타 등등 이런 것까지 할 정도로 개를 귀여워하지 않아서 그렇지, 혹은 본인의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다 귀여워한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네, 개 있죠, 자체를. 있어요. 이 방송 안 되시는 분 중에 있어요. 근데 일단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하시는 분은 일단 뭐 이거는 보자마자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보셔도 공감까지는 충분히 할 만한 작품이 아닌가.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뭐 혹시 저는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하면 뭐 동물에 대해서 딱히 뭐 이렇게 애정이 없으신 분들은 뭐 봐도 뭐 좀 어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동물에 대해서 어떤 애정을 갖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특히 반려견과의 어떤 추억 같은 게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이거 100% 눈물입니다. 눈물 100%예요. 저는 5만 가지 에피소드들이 싹 진짜 머리를 스쳐가지고 여기서 처음부터 영화에서 이 마로나가 로드킬을 당하면서 자기 여태까지 있었던 영화들을 다시 한번 죽을 때는 회상을 해서 이렇게 다시 되감기를 한다니까. 그럼 여태까지 자기의 삶을 영화처럼 한번 다시 회상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는 간간이, 그러니까 제가 이 긴 수명을 사는 동안 그 얼마나 많은 단명하는 개들이 제일 스쳐갔겠어요. 그 인생들이 다 켜켜이 영화 사이사이에서 회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전쟁 영화에서 숭고하게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캐릭터 하나의 죽음만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 인생이 같이 겹쳐져 있는 다른 반려동물들, 그게 어떻게 안 울어? 마로나가 이제 처음에 태어났을 때 집주인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마로나라는 이름을 붙여준 그 소년의 집까지의 4군데를 거치잖아요. 태어난 집, 고개산의 집, 재건축업자의 집, 그다음에 소년의 집. 다들 마로나를 결국엔 버리죠. 하지만 마로나는 계속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좋아하잖아요. 이걸 보면은 진짜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거는 개밖에 없는 것 같아. 고양이도 또 이런 맛은 없는 것 같아. 고양이 또 다른 맛이 있는 거고. 진짜 이 조건 없는 사랑, 아낌 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거는 개밖에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진짜 보면서 속이 많이 상합니다. 다시 한번 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들어올 때까지 저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이 한 20가지가 있다면 뭐 밖에 나가서 밥도 먹고 뭐 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가면 넷플릭스, 귀여운 넷플릭스도 있고 근데 강아지도 있고라고 한다면 이 강아지는 그냥 오로지 저 하나잖아요. 얘가 즐기고 행복하게 만드는 포인트 자체가. 그러면서 노심초사 나를 기다릴 걸 생각하면 이게 또 죄책감이 쓰나미 같이 밀려옵니다. 근데 우리가 없는 시간에 대부분 90% 이상은 잡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은 안 가셔도 저는 돼요. 확인해요. 자고 있더라고요. 그거 밥통에 달린 거? 자고 있더라고요. 원래 하루에 18시간에서 16시간, 녹여는 한 20시간까지도 잠을 자야 되는
네. 세팅이기 때문에 네. 뭐 그게 하염없이 이렇게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네. 기다렸기를 내가 기다리죠. 네. 아 지금 우리 그 늙은 그 개똥이는 지금 눈이 이제 거의 안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쿵쿵 부딪히면서 집에서도 돌아다니는데 네. 그래가지고 또 의기소침해서 안 보이다 보니까 네. 두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꼬랑지가 항상 이렇게 말려 있고 음. 좀 그런 상태라 좀 마음이 좀 아픈데 아무튼 요 굉장히 저 비주얼적으로도 개성 있고 내용적으로도 공감하기에 아주 쉬운 그런 영화. 그러니까 뭐 꼬아놓은 건 없는 영화잖아요. 네. 이게 자신의 영화 커리어를 돋보이게 하는데 책장에 한 권 정도 꽂혀 있으면 정말 뭔가 그 코스모스 같은 책이죠. 풍부해질 영화입니다. 네. 책상에 코스모스 아니, 안 봤어도 정도는 어디 가서 봤다고 하세요. 그래야지. 네. 그러면서 거기 그 포인트로 키워드로 이제 본척하면서 할 수 있는 단어들이 뭐 이제 야 이건 뭐 막 그냥 이 정도? 아까 그거 좋았어요. 그 작화가 통일되지 않고 네, 계속해서 네.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네. 그 그림 분위기. 네네. 와 또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본 세계가 아니라 다른 생명체의 감각기관으로 본 것만 같은 그런 네. 세상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본척을 하시면 네, 그러니까 되겠죠. 네, 평소 언급하던 감정선은 그 선이 아니라 진짜 이 선이었나 보다. 감정이 어떤 좋네. 선으로 대변되는 네, 네, 좋습니다.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개사에서는 네, 아주 네. 감정선이 네. 아주 찰지더라, 길더라. 네, 네. 하면 되겠어요. 김혜리 기자가 4.5점, 5점 만점에 4.5점을 주시면서 조건 없이 사랑할 줄 아는 인간의 과분한 친구에게 바치는 엘레지라고 네. 하셨죠. 엘레지. 오랜만에 듣는 단어네요. 엘레지. 후진할 때 나는 소리 아니었나요 옛날에? 요즘 단어를 치면 이제 뭐 발라드라고 치면 되겠죠. 엘레지, 네네. 발라드. 포레버. 그다음에 박정원 평론가님 3.5점 주시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박평식 씨 3.5점 날마다 환멸 어쩌다 환상. 송경원 씨 15점 만점. 감각을 상상하고 감정을 그려내어 끝내 네가 되어보는 꿈. 예술로 승화한 우리 개 이야기 3.5점 정유미 씨. 그래서 저 평론가 평균 평점이 8점에 거의 달할 정도의 점수고 이동진 씨도 뭐 4점 주셨고요. 왓챠의 평균 평점은 4점입니다. 굉장히 높죠. 4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그 웨이브에서 10,000원 주고 다운받아 볼 수 있고 어디서 다운받아 봤어요? 네이버. 네이버. 네, 네이버 영화도 시리즈. 있나요? 네. 10,000원에 결제해서 네. 웨이브에서 봤는데 한국에서 넷플릭스를 네네. 표방하는 거잖아요. 그 웨이브가. 네. 월정액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한 편 결제하니까 10,000원이 돼. 근데 이 저 극장 개봉작과 동시 개봉작이 올라온다는 게 그 어디 네이버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처럼 가끔씩 동시 개봉작이 이 스트리밍 서비스 채널에 있다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그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봤는데 클릭을 2번 해가지고 이중 결제가 됐네. 그래요? 2만 원 내고 봤어. 아니 클릭 2번 했다고? 네. 아, 그 초창 웨이브 치는구만 진짜. 아니, 초창기 영원히 온라인 웨이브 치네. 쇼핑몰처럼. 아, 그래서 메일 보냈더니 환불을 해줬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10,000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네. 웨이브에서 10,000원 내고 보면 일주일인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저 오늘 들어가서 한번 더 봐야겠네요. 뭐 네. 굉장히 올해 봤던 영화 중에 애니메이션 중에 아니면 제가 평생에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는 저는 이거를 거의 그 최고작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못한 얘기 있나요? 아니요 뭐 딱히 못한 얘기 뭐 해보라면 뭐 울기밖에 더 하겠어요? 지금도 이 영화를 상상하면서 자꾸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네, 코가 시크네요. 네. 이거랑 저기 비슷하게 재밌게 본 비슷한 작품으로 네. 왓챠에서는 일루셔니스트라는 그 네네. 프랑스 애니메이션을 저한테 네네. 추천해 준 게 아니라 꼽아주네. 제가 네. 본 것 중에서 꼽아주는 거니까. 저도 이거에도 4점을 줬던 건데요. 이것도 그래요?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네 있죠. 늙은 네네. 그 마법사와 네. 그 마법사가 아껴주던 네. 그 여자 소녀의 네. 이야기, 우정 이야기인데. 결국 유기에 관한 이야기죠. 네. 유기되잖아요. 할아버지가. 네. 좀 비슷한 결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하네. 근데 네. 일루셔니스트는 이렇게 좀 환상적인 느낌으로 그려진 건 아니고. 네, 작화가 좀 되게 네. 구상이죠. 네. 이것도 일루셔니스트도 괜찮습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네. 2010년도 애니메이션인데. 그래서 저는 뭐 2개 다 추천드리고 싶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위대한 걸작이라고 하는 미술 작품들 보면 구상인 것도 많지만 추상의 비율이
배 이상 많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위대한 작가들 보면 거의 그 현대로 넘어오면서는 추상이 대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그림을 매개로 전달하는 애니메이션에서만큼은 왜 그렇게 현실적으로 묘사한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는지 강치고. 네네 그러면 야 저거 뭐 야 진짜 옛날에는 3D랑 뭐 버추얼 리얼리티 이런 단어도 없었을 때 처음 봤을 땐 야 저거 입체야 입체 막 이러던 시절에 얼마나 더 현실에 근접했는지를 애니메이션에서 만약에 이것이 2D 애니메이션이라고 할지언정 물 흐르듯이 디즈니 캐릭터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작이 막 이랬던 때처럼 그 어떤 현실이랑 비슷할수록 극찬했는데 그 미술이라는 장르는 솔직히 그런 장르는 최근에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왜 여태까지 이런 생각을 못하고 이런 걸 접하지 못했을까 하는 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네. 뭐 현대 미술은 완전히 추상으로 넘어갔죠. 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이 예술을 했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네네. 구상의 어떤 감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만화는 아닌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개봉 기대적으로 한번 보고 네. 다시 오겠는데요. 네. 미리 예고를 해드리자면 네네. 테넷을 보겠습니다. 오케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테넷. 네. 언제 개봉이라고요? 다 다음 주? 그건 정확하긴 몰라요. 근데 만약에 다음에 녹음할 때까지 개봉 안 했으면 가상으로 얘기를 내보자고. 네. 테넷 여러분들도 미리 보시고 네. 다음 주에 저희와 같이 네. 만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네, 걔는 참고로 생명입니다. 도토상이었습니다. It's just more than